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플래너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요, 이 플래너나 다이어리 쓰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플래너 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윈키아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4년째 꾸준히 쓰고 있어요. 이것이 2020년 올해의 플래너입니다. 2017년 이전에는 다이어리를 사도 거의 한두 달 쓰고 못 썼거든요. 윈키 플래너를 쓴 이후부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24시간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플래너를 쓰기 시작한 날짜는 2017년 2월 13일인데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쓰는 제 일상이 됐습니다.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사용자로서 윈키아 플래너의 장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라이프 플래너라고 해서 한 해를 설계하는 내용이고요.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은 코어 밸류라고 해서 핵심 가치를 찾아보는 건데요. 올 한 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3개의 파트 중에 제가 하고 싶은 부분만 꼽아서 작성을 하는데요. 가치 파트는 워낙 저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플래너를 사자마자 가장 먼저 해보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많은 가치들 중에서 10가지를 선택하고요. 맨 위에 9개를 적고 아래에 6개로 추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탑 3까지 꼽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추리다 보면 올해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꼽는 2020년 올해의 핵심 가치는 행복과 흥미, 소신입니다. 이걸 제 말로 풀어보면요. 행복은 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도 매일매일 행복하기를 이라는 의미고요. 흥미의 경우는 즐겁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한 해가 되길, 소신은 내가 원하는 일을 당당하게 선택하기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비전을 설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킷리스트를 떠올려 보시면 좋은데요. 올해 하고 싶은 목록들을 적어보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목표 선언서라는 한 페이지가 있어요. 한 해 동안 내가 습관도 만들고 이루고 싶은 목표들도 적어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액션 시스템이라는 파트인데요. 매달 진행할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습관도 어떤 걸 만들지, 어떤 목표를 세울지 적어보게 합니다. 제가 1월에 계획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했는지 체크해봤는데요. 평가도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매달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이쪽 파트는 습관 패턴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매일매일 할 일 10가지를 적어놨고요. 시간대별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는 매번 다를 수 있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할지 체크만 해봤어요. 이번에 보실 부분은 가장 많이 열어보게 되는 2020년 윈키아 콘텐츠입니다. 먼슬리 플랜, 데일리 플랜을 쓸 수 있는데요. 저는 연간 플랜은 잘 적지 않고요. 바로 월별 스케줄로 넘어갑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빈칸과 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전 보통 위에 있는 빈칸에 업무 스케줄을 적고 줄칸에는 개인 스케줄을 적어서 구분하고 있어요. 왼쪽 편에는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빈칸도 있습니다. 먼슬리 플랜 파트는 매주를 꽉 채워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달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저는 이게 더 보기 좋더라고요. 달로 끊는 게 아니라 한 주 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제 윈키아 플래너의 가장 큰 강점인 데일리 플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오전 5시부터 새벽 4시까지 24시간 구성이에요. 24시간 플래너가 많지 않아서 이걸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처럼 매일 일정이 다르거나 아침 일찍 혹은 새벽까지 일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사용하기가 좋아요.
제가 4년 동안 꾸준히 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루를 10분 단위로도 기록을 하는데요. 강박 증세에 가깝지만 가끔 한 번씩 기억이 안 날 때 들춰보면 역시 잘 적어놨다 싶더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포스트잇을 붙여놓는데요. CEO의 다이어리엔 뭔가 비밀이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할 일을 포스트잇에 하나씩 적고 다 하면 떼서 버리는 거예요. 끝낸 일만 윗칸에다가 적는 거죠. 다 하지 못했거나 미룰 일이 있으면 여러 표식을 쓰지 않아도 포스트잇 한 장만 뒷장에 다시 붙이면 되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전 할 일들을 아주 사소한 것도 적어 놓는 편인데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기도 하고 마감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맨 뒷부분에는 2021년 프리뷰를 하게 되어 있고요. 메모 파트도 약간 들어 있습니다. 눈금자로 표시된 용지가 조금 들어있어서 저는 메모할 부분은 따로 수첩을 가지고 다녀요. 통화를 하거나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수첩에 바로바로 적습니다. 제가 메모하는 것도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윈케어 플래너는 하드 케이스와 소프트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소프트 케이스가 끝이 휘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지 작년부터는 하드 케이스지만 느낌은 딱딱하지 않은 독특한 재질로 만들어서 부드러운 느낌이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플래너를 적으면 좋은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잘 보내고 있는지 확인이 되니까 좋고요. 두 번째는 기록을 할 수 있어서 전부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기억을 너무 안 해서 문제긴 하지만요. 세 번째는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일정이나 할 일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놓으니까요.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플래너를 가장 쉽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1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제 경우는 10분이나 30분 단위도 적지만 이렇게 적으려고 하면 강박증도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시간 단위로 기록한다고 생각하고 적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래너를 항상 옆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계속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순간순간 할 수 있게 언제든 펴볼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쁘게 쓰지 않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예쁘게 쓰고 싶어서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플래너는 무엇보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글씨를 잘 못 쓴다고 이것 때문에 플래너를 쓰지 않는 거는 손해인 것 같아요. 이것만 포기하면 플래너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플래너의 장점들도 말씀드렸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정리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맞는 플래너를 지금이라도 하나 구입하셔서 하루하루를 기록해보세요. 시간대별로 적고 싶으면 시간이 나와 있는 걸로 구입하시고요. 월별 스케줄만 적고 싶으신 분들은 먼슬리 플래너를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기를 플래너에 쓰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 일기를 쓰는 건 무리라서 다른 노트에 쓰고 있거든요. 일기와는 좀 구분해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플래너를 쓰는 목적은 기록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적는 건데요. 여러분도 왜 플래너나 다이어리를 쓰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목적에 맞게 구입하셔서 적으시면 꾸준히 오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플래너 쓰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써야 되나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를 쓰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익숙해져서 오히려 쓰지 않으면 좀 더 어색한 그런 정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에게 맞는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플래너를 골라보시고 한번 써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오랫동안 여러분의 삶을 기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